한결이네 가족은 한결이와 엄마 단 둘입니다. 슬기 씨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 한결이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임신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잠수를 타버렸어요. 연락이 안 돼요? 네. 아기 아빠도 친정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두 출산을 반대했지만 슬기 씨는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갓 20살이 넘은 슬기 씨의 독박 육아는 좌충우돌, 실수와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엄마. 그래도 오늘 어린이집 가서 잘 놀 수 있어? 진짜? 한결이를 어린이집으로 바래다 주고 일터로 향하는 슬기 씨. 대방동에 위치한 이 카페는 미혼모 단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슬기 씨의 직장이기도 합니다. 축제로 저희가 오늘 좀 빼고요. 슬기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일하는 시간에는 돌보미 서비스가 있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낮에는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조무사 준비하다가 허리에 다치는 바람에 잠깐 쉬고 있는 도중에 저희 대표님께서 카페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일을 해보니까? 재밌어요. 힘들기도 한데 재밌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슬기 씨의 소박한 꿈입니다. 생명에 대한 선택에 사람들은 왜 칭찬 대신 의심이나 비난에 익숙할까요? 단지 그냥 구성원이 하나가 없을 뿐인 거지 똑같은 가족인 거잖아요. 미혼모나 미혼부다 다 자기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각자 잘못이 있는 거고 서로의 잘못인 거지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닌 거니까 그 미혼모를 바라볼 때도 너가 잘못해서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미혼부들도 너가 오죽했으면 애기 엄마가 이런 표정으로도 안 쳐다봐 줬으면 좋겠어. 스물여섯 살의 세린 씨는 5개월 전에 이곳 에란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물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기 아빠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미혼모입니다.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임산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걸걸거려. 처음에는 아예 몰랐죠. 임신하기 전에는 뭐 임신 뭐 아기 미혼모 임산부 이런 거 관심도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냥 임신하고 나니까 이제 점점 배가 나오면은 집에 못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 있을 데도 없고 배 나와서 누가 일 시켜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여기 왔어요. 출산 후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산후체조를 받고 있는 세린 씨는 요즘 때 아닌 호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에란원은 미혼모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혼모 시설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 40여 명의 미혼모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1960년 한국전쟁 끝나고
예, 10년 됐을 때 예, 바네란 선교사에서 설립이 됐고요. 예, 그 당시는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너무나 이 불우한 여성들이 많으니까 가출한 청소년들, 폭력당한 여성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셔다가 예, 상담하고 또 자립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예, 저희가 이제 미혼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는 그런 일에 예,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973년부터는 예, 미혼 엄마들을 예, 돕는 사업을 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미혼 엄마만이 아니라 이제 이혼이나 사별한 예, 그런 임산부들도 들어와서 자립하고 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세린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눈대중으로 분유량을 맞추고 아기에게 젖병을 물릴 만도 한데 이리저리 재가며 분유량을 맞추는 걸 보니 아직 초보 엄마인 것 같죠? 아기는 젖병을 물리자 허겁지겁 분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분유 먹는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임신 사실은 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처음에 임신 사실 그냥 몸이 이상해가지고 생리도 안 하고 계속 노스그래서 춥고 그래서 그냥 거기 공항이었거든요. 그 공항에서 그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 사서 했는데 그거 나오더라고요. 입양하고 양육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좀 양육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임신했을 때 다른 임신한 엄마들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키워서 뭐 내가 잘 키울 수 있나 이 생각했는데 그냥 계속 임신을 하고 나가니까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입양 안 보내고. 예방접종도 할 겸 아기의 건강 상태가 걱정돼 세린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양쪽 다리 잡아주시고요. 바사지 내릴게요. 63.8이요. 컸다. 잠깐 앉아주세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아들이 신통방통합니다. 백순이 키 컸어.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게 오늘 건강은 어떤? 아, 그 가래 껴가지고 새벽에 잘 못 자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검사도 많이 하고 진료가 길어집니다. 다 했어. 아기에게 큰 탈이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모세기관점을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슴을 한번 찍어볼게요. 안녕. 아이 맛있다. 이 시기에 아기들에게 많이 발병한다는 모세 기관지염입니다. 세린 씨도 많이 놀란 모양인데요. 가만히 좀 안고 계세요. 네. 약 잘 먹이고 치료하면 괜찮아진다니 천만다행이지만 우는 아기를 보고 있자니 영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상체 세워서. 두드리지 말고 가만히. 토하는지 봐야 되니까 얼굴 보고 계세요. 네. 치료 경과가 좋아져서 아이와 함께 에란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이곳에 있었기에 육아에 대한 정보도 얻고 교육도 받고 아프면 제때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키웠다면 많이 당황했겠죠. 세린 씨는 낮 시간을 이용해 학원에 다닙니다. 미혼모 시설에서는 육아 지원뿐 아니라 엄마가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2년 후에 시설에서 퇴소하면 바로 부딪혀야 하는 것이 생활고입니다.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요. 미혼모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전문 기술을 배우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3D
애니메이션이나 CG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거기 학원 알아보다가 그 지원 안 되는 데도 있고 너무 비싸고 아무튼 거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웹 디자인하고 퍼블리싱 하는 거로 바꿨어요. 에라논처럼 미혼모의 출산, 육아, 취업 교육을 돕는 미혼모 시설은 전국에 60여 곳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더 많아져야 버려져 생명을 잃는 아기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 얘들아, 철분제 있는 사람, 철분제 있어? 세면이 철분제 있어요? 나 철분제 하나만. 아, 철분제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네, 철분제 이거 꼭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빈혈 때문에 어지러워요. 25 예진 씨는 임신 6개월인 임신부입니다. 아침에는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산전체조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또 막 자기 볼일 보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요. 힘들진 않아요? 힘들죠. 몸이 점점 무거워져요. 예진 씨는 아침 식사를 하러 5분 거리에 있는 에라논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같이 밥 먹는데 밥 먹었어? 선생님 자꾸 절 피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진 씨는 엄격하게 말하면 에라논 식구가 아닙니다. 식사며 출산과 관련된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을 에라논에서 받고 있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사교성이 좋은 예진 씨는 선배 엄마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며 출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모랑 갈까? 이미 아는 사이예요? 나 95인데. 쟤 나랑 친구야. 95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우리 족보. 아 진짜로? 내가 언니였어? 한바탕 웃고 떠들다 집으로 가는 예진 씨의 표정이 무거워 보입니다. 저희는 센터 사람이 아니어갖고 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 센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기혼이어서 이게 미혼이면은 센터 안에서 지원해주는 걸 받아주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안 돼요. 예진 씨처럼 결혼은 했지만 남편이나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기 임산부라고 합니다. 위기 임산부는 정부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에라논은 위기 임신센터를 만들어 예비 엄마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엄청 놀랬죠. 처음에는 하늘이 엄청 파랗고 약간 진짜 막 한 공간에 나 혼자만 갇혀져 있는 느낌이 들고 막 울기도 엄청 울고 죽으려고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왜 죽으려고? 겁나잖아요 솔직히. 혼자 해야 되는, 맞서서 해야 되니까. 그때도 이제 남편이랑 연락도 안 하는 사이였고 혼자만 딱 덜그러니 남겨져 있으니까. 미혼모 센터는 기혼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20군데를 전화를 했는데 다 20군데를 저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센터 딱 한 군데 마지막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자 해서 딱 연락을 했는데 이 센터를만 받아주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나 혹시 여기 센터에 바로 올 수 없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행히도 선생님이 당연히 오라고. 그래서 기차표 끊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예진 씨는 친정엄마의 손에 이끌려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까지 갔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영향이 태아에게 미칠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여기가 눈동자. 눈 보이시죠? 왼쪽 눈 보여지고요. 어깨부터 손을 위로 쭉 올리고 있어요. 손 움직이는 모습.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 138에 괜찮고요. 처음에 초음파 검사를 보고 왈칵 닿는 거예요. 이게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얘는 내가 어떻게든 낳아야 되겠구나 하고. 저는 솔직히 아기는 후회가 안 돼요. 아기 가진 거 후회가 안 되는데 너무 섣불리 선택한 거. 아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쪽이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아를 예진 씨는 엄마의 이름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이혼 절차도 만만치 않아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엄마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가 야속합니다. 유혼, 이혼, 또 이제 그 사별까지 확장이 돼서 많이 이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법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기혼이지만 가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또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상황으로 그 오히려 미혼, 기혼, 사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적인 시설로 구축이 좀 돼서 그런 시설 안에서 이 엄마들도 똑같은 보호와 그다음에 양육에 대한 교육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를 좀 하고, 준비를 통해서 다음을 좀 계획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뭐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다문화 가족, 그리고 위기 임신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국내에 체류 중이면서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임신 상황에 놓인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상담 제공을 위해서 관련 시범 사업을 올해 8월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진 씨 아기의 태명은 희망입니다. 요즘 희망이와 매일 대화하면서 태아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될 거라 상상도 못했던 예진 씨는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라고 있다고 하죠. 예진 씨를 변하게 하는 힘을 우리는 모성애라고 부릅니다. 17주 6일, 3월 25일에 우리 희망이를 보러 간다. 저번에 초음파 검사 때 얼굴이랑 한쪽 손 숨겨놓고 안 보여줘서 엄마가 좀 섭섭했어. 희망아, 오늘 엄마 자고 일어나니 배가 뭉치고 좀 심하더라. 근데 별일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밤새 뭔가 우리 희망이가 엄마 뱃속에서 놀았던 것 같아. 지연이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할머니 다녀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 어쩜 이렇게도 사랑스럽게 말을 하는지 대견합니다. 지연이는 최근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견을 챙기는 지연이의 생각이 남다릅니다. 아빠, 그 간식을 다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요. 직접 사는 거는 제가 조금 좀 비싸기도 하고, 돼지 껍데기 사서 말려가지고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부랑 뭐 고구마도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시장 지나올 때 있으면은 네. 한번 사올게. 속이 깊은 지연이는 태어난 지 37일 만에 엄마와 헤어지고 아빠 손에서 자랐습니다.
뭐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아이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전혀 모성애가 없다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이 아이는 나랑 평생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저절로, 뭐 계획적으로 든 게 아니라 저절로 들더라고요. 저 아파 내 걸로 해야 돼 이거. 25살의 남자가 혼자 갓난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된다고 하면 거짓말일까요? 아무튼 지연이 아빠 김민남 씨는 미혼부, 싱글 대디로 12년을 살아왔습니다. 머리 다 흐트러진다. 학교에 이제 학부모 상담 때문에 갔었는데 나연이 또래 그 여자애들이 머리를 되게 예쁘게 묶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좀 자주 했던 말인데 아빠 나도 머리 예쁘게 묶어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이 투박해서 이게 좀 그런 거는 힘들더라고요. 몸으로 놀아주고 막 이런 건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2차 성징이 요즘에는 빨리 나타나요. 이렇게 뭐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이렇게 가슴이 좀 나온다거나 이렇게 이제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제 뭐 이렇게 생리를 한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힘들었고. 육아 때문에 직장 생활이 불가능했던 싱글 대디 김민남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본업이 전기 설비 기사이지만 일이 없을 때는 자동차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품 홍보 나왔는데 앞에 이거 한번 무료 서비스 한번 해드릴까요? 한 2분 정도 걸리거든요. 나중에 좋으면은 제품이나 한번 써주세요. 휴게소에서 이런 분 한 번쯤 만나보셨죠? 김민남 씨는 긁힘 자국을 없애주는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민남 씨의 서비스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때려도 기스가 안 나야 되는데 때리지도 않았고 이렇게만 했을 뿐인데 기스가 나버리거든요. 오늘은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손님 없는 날도 있어요? 네, 많아요.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는 뭐 그래도 억지로라도 차비라도 벌어서 가려고 하죠.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가장 힘든 점? 요즘에 이제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이제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죠. 최대한 웃으면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잘 안 되네요. 계속 힘드네요. 열심히 사는 동력이 뭐예요? 원동력은 가족이죠. 가족.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귀가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혼부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어머니와 3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지만 집안일은 민남 씨 몫입니다.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시니까 무릎 두 개가 다 본인 뼈가 아니거든요. 진통제로 버티시다 보니까 집안일을 하면은 또 물이 차면 또 병원비가 들고 또 병원 가게 돼서 안 하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미혼부 12년의 살림과 육아의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원 기준을 비껴가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네네. 나연이가 그거 한 가지만 할래? 김민남 씨는 요즘 대세인 인터넷 1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바램인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하는 살 빠지는 TV입니다. 제가 이제 선수 시절에 그 이제 선수촌에 있으면서 체중 조절, 대회를 앞두고 체중 조절을 하면서 그 체중 감량을 했던 그런 비법들, 그리고 국가대표들만 알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쓰는 비법들을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한 채널이고요. 더 솔직한 내용은 경제적으로 조금 유튜브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익은 창출은 없습니다. 이 제품 우리 사비로 준비한 딸 지연이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제가 식감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곤약 젤리 그거에다가 물을 좀 엄청 탄 것 같아요. 이빨이 안 좋으신 분도 먹을 수 있을 만큼. 3초 드릴 테니까 빨리 구독하세요. 짱이에요, 짱. 저희 아빠가 몇십 킬로나 뺐어요. 전기 설비, 대리운전, 자동차 용품 판매 등 열심히 일하는 김민남 씨가 미용부로 살아가는 모습에 진정성이 보입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부터 양육, 생계, 주거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에 있어서 진짜 한부모라는 게 확인이 되고 진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뭐 이렇게 일적으로 필요한 자동차가 있거나 뭐 수입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이 학원이라도 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한부모가 한 56만 가구, 약 4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은 수급자까지 합치면 한 13, 4% 정도 됩니다. 한부모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복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이러한 그 중위소득 부분이 실제 한부모 가정이 되고자 할 때에 많은 걸림돌이 돼서 한 1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거나 소득이 한 2인 가족 150만 원 그 이상으로 넘어가거나 하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